배터리의 제조사만 알려주면 끝난다고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양극재, 에너지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 활동물질인 양극재의 비율, 그리고 이 배터리가 어디에서 생산됐는지, 음극재에는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세부적인 정보들이 공개가 돼야 비로소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내 차에 어떤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지를 알고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출발로 해서 배터리에 어느 회사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지를 다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회사 알려줬으니 된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죠. 배터리 회사 안다고 해서 그 배터리 회사가 무슨 뭐 건전지처럼 단순하게 한두 가지 정도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LG에너지솔루션만 해도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배터리셀을 생산합니다. 규격도 다양하고 양극재의 배합 기술도 어떤 차에 탑재를 하느냐를 목표로 하는 거에 따라서 양극재의 혼합 비율이 다 달라집니다. 출력 C레이트, 하이 니켈인지 미드 니켈인지 아니면 롱 라이프를 위해서 대중전기차에 좀 더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탑재하는 그런 형태의 양극재인지, 또 음극재에도 실리콘 도핑이 들어갔는지, 들어갔다면 몇 %나 들어간, 심지어는 분리막 있잖아요. PPE와 같은 이런 얇은 소재, 아주 필름과 같은 얇은 소재가 뚫리지 않도록 이 분리막에도 도핑을 하는 기술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내년 2월 국토부령으로 해서 배터리 인증제가 도입이 되면 분명히 이러한 정보들이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소비자들이 그럼 그런 것들을 스펙표로 표현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알아보냐, 너무 힘들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셀 명칭만 표기하게 하면 됩니다. 2556인지 2603인지 2101인지 279인지 281인지 셀마다 모델명이 있어요. 그 모델명을 제조사의 스펙시트로 검색을 해보면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 양극재 비율은 어떤지, 그리고 뭐 어떤 전기차에 적합한 타입의 배터리 셀인지가 다 나옵니다. 소비자들이 그걸 어떻게 일일이 찾아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 하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게 그런 거 찾아보는 거거든요. 새로운 전기차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281A LG 에너지 솔루션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된 셀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셀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소비자분들은 그런 정보만 잘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렇죠. 소비자분들이 그걸 알려준다 그래서 어떻게 알 거냐. 알 수 있도록 그걸 상식적으로 체크를 해서 전기차를 선택하실 때 기준점을 삼을 수 있도록 이제 정보를 가공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려드릴 책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제조사가 그런 내용들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어떤 배터리가 좋고 어떤 배터리가 좋지 않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참 좋은데, 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좋은 배터리만 다 적용해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에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좀 더 값싼 소재의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제조사에서는 그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오피셜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전기차에는 무슨 셀이 들어갔습니다, 이 전기차에는 어떤 타입의 양극재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게 법적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나라에서 생산됐는지, 또 생산 주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명시해야 됩니다. 자, 이걸 왜 명시를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배터리의 인증제를 통해서 배터리의 셀 타입, 생산지, 또 생산 시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차후 배터리 불량으로 인한 화재 사고를 데이터화해서 불량률이든 아니면 뭐 그 외 기타 문제로 인해서 전기차의 화재를 많이 일으키는 특정 셀과 안전한 셀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소비자분들이 그걸 기준으로 아, 이건 조금 선택하기 불안한 제품이고 이거는 그동안 필드에서 사용된 결과로 볼 때 충분히 믿을 만한 데이터들이 쌓여 있다라는 판단 근거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소비자에게는 좋은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배터리가 실제로 필드에서 더 안전하게, 그리고 또 화재가 나는 건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피해를 냈는가,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진압이 됐는가, 또 얼마나 피해를 입혔는가, 인명손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명손실이 어느 정도 났는가. 그러니까 탈출할 시간을 충분히 벌어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거의 내지 않은 브랜드와 사망자를 많이 낸 브랜드 간의 명확한 명암을 소비자들이 구분할 수 있게 되는 확실한 근거 데이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드는 화재가 5건이 났는데 뭐 재산 피해도 크지 않아요. 그리고 사망자도 없습니다. 어떤 브랜드는 화재가 2건밖에 안 났는데 그 2건의 화재가 다 인명손 피해로 이어졌고 재산 손실도 엄청나고 차도 완전히 전소가 됐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드의 배터리가 좀 더 안전하겠구나라는 판단 기준으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축적이 되면 될수록 이제 전기차 선택할 때 이 배터리라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어. 이 배터리라면 이거는 조금 꺼려진다 라는 소비자들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불량이 일어났을 때 생산지와 생산 주기를 알아야 그 해당 로트의 불량품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지를 역추적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들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정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동안 내연차가 협력사를 거느리고 엔진 파워트레인 같은 중요한 부품과 차대, 자동차에서 뭐 차대 설계, 뭐 디자인도 가끔 뭐 외주를 하긴 합니다만, 뭐 최근에 자동차 회사들, 글로벌 탑 10에 드는 회사들은 뭐 자체적으로 디자인 팀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파워트레인,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 부품들, 이 협력사가 제공하는 부품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협력사 없이는 자동차를 못 만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엔진을 만들었지만 그 엔진 전체를 다 제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 재료들은 협력사에게 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납품해줘,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내연 자동차들은 엔진이라든지 그 외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었다가는 이게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 있어서 자동차의 원가를 낮출 수도 없거니와 리드 타임이 엄청나게 늘어집니다. 그걸 다 해서 만들게 되면 지금보다 생산 시간이 막 3배, 4배, 5배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리드 타임이 늘어지고 그걸 하나하나 하는데 전부 다 개발비를 들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지금보다 3배, 4배 자동차가 더 비싸져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최대한 가격을 낮추고 빠르게 리드 타임을 줄여서 빨리빨리 출고를 통해 유통을 시킬 수 있으려면 많은 협력사를 거느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벤츠 얼마 전에 스타진스키 부사장이 아니 무슨 부품 들어갔는지 소비자들이 알 필요가 있느냐, 사이드미러가 어디에서 제작됐는지 뭐 알 필요가 있느냐, 뭐 밸브가 스프링이 소컵쇼버가 뭐 어디서 제작됐는지 뭘 알려고 하느냐, 벤츠에 들어가면 그 벤츠가 다 보증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연차 시대에는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전기차 배터리는 쉽게 말하면 전기 모터와 전기차 배터리가 합쳐져서 엔진입니다. 이게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배터리가 차지하는 범위가 전기차에서는 내연차의 엔진만큼 큰 범위,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이 배터리를 직접 만들어서 내재화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지금 아주 극히 드뭅니다. 중국의 BYD, 지금 테슬라가 4680을 가지고 시도하는 이 두 업체 정도. 그리고 테슬라도 사실 4680이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까지 수율 완벽하게 도달 못했고 이걸 가지고 완벽하게 내재화한다고 볼 수 없죠. BYD가 지금 내재를 하고 있는데 이건 LFP예요. 또
자, 이 두 업체를 제외하면 다른 업체들은 배터리 업체에서 배터리를 사와서 써야 됩니다. 자, 이전에 자동차 회사들이 부품을 만들 수 있지만 효율 때문에 또 가격을 낮추고 빠르게 생산을 해서 리드 타임을 최대한 줄여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뭐든지 대량 생산 제품들은 가격이 내려가게 되니까 그런 효율 차원에서 지금과 같은 구조를 형성하게 됐는데, 배터리는 다르다는 얘기죠. 배터리는 자동차 회사가 만들 수는 있지만 효율 때문에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드는 방법을 모릅니다. 만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배터리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결함이 발생해도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무조건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사와서 교환을 해주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함이 발생해서 그 결함을 개선을 하는 문제를 누가 해야 되느냐? 그 배터리를 제작한 배터리 업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들은 그냥 자기의 자동차에 실어서 판매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은 못하고 교환을 해주든지 아니면 보상을 해주든지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부품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범위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배터리를 넣든지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이드 미러라든지 타이어 같은 그런 자잘한 부품들과 비교를 해서 이거 내연차 시절에는 모르고 샀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못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제어할 수 없고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고 불량을 개선할 수가 없는 그런 배터리를 자기들을 믿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배터리는 배터리 회사를 믿고 사야 됩니다. 왜? 자동차 회사가 할 수 있는 기술보다 훨씬 더 진보된 기술로 배터리를 제작하고 그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그 배터리를 만든 제조사가 그 문제를 해결해서 리콜이든 뭐든 개선을 해야 해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동차 회사가 할 수 없는 걸 자기들이 보증하겠다라고 한다라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배터리에서 불이 나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물론 다른 자동차의 부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배터리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함과 동시에 대규모 참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뭐 사람 생명 잃게 되면 그럼 뭘로 보상할 거예요? 돈 몇 푼으로 보상을 다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워딩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전기차를 완전히 이해를 못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배터리의 원산지를 알아야 되느냐? 배터리에 결함이 발생해서 리콜이 또 그걸로 인해서 대규모 교체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비용을 누가 대느냐? 보상을 누가 하느냐? 자동차 회사가 할 것 같죠? 코나 EV 사태 때 1조 정도의 배상액이 발생했습니다. 리콜로 인해서. 8천억을 LG에너지솔루션이 댔습니다. 2천억은 현대에서 교체 비용을 감당했어요. 8대입니다. 그럼 대부분 LG에너지솔루션에서 지불한 겁니다. 쉐보레 볼트 EV도 마찬가지로 LG에너지솔루션에서 이거 하느라고 정말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배터리의 리콜을 진행해서 배상을 하는 주체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배터리 회사입니다. 그렇게 계약들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동차 회사는 우리가 사와서 쓰는 거니까 우리 기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을 하든 뭘 하든 책임을 너희들이 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을 맺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책임 공방을 하겠죠. 니네 설계가 잘못돼서 BMS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니까 우리 배상이 전체는 다 할 수 없고 이거 배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내부적인 문제인데 어쨌든 배터리 결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화재에 대한 배상의 최종적인 책임은 배터리 회사가 지금 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인데 왜 배터리 회사를 몰라야 됩니까? 그 배터리 회사가 배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회사인지 그 책임을 지고 이걸 진행할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회사 규모가 크지 않고 회사 보유금이 많지 않아서 엄청난 리콜이 발생했을 때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엎어질 만한 그런 위험이 있는 회사냐. 이걸 봐야 돼요. 그럼 배터리 회사가 엎어지면 결과적으로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자동차 회사가 이제 연계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기 브랜드를 달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배터리 회사가 못하겠다고 하면 그 계약 관계는 깨지고 그 공이 이제 배터리 회사가 아닌 자동차 회사로 넘어가는데 그럼 자동차 회사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면 배상을 어떻게 할까요? 책임을 지고 최대한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최소한으로 어떻게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영업손실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아주 안간힘을 쓸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여러분들이 뻔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저 2천만 원이 넘어가는, 물론 모든 배터리 팩이 BSA가 다 2천만 원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아이오닉5라든지 뭐 이런 미들 레인지급에 들어가는 BSA는 2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이게 뭐 몇만 대만 해도 돈이 얼마예요, 이게. 이걸 책임질 수 있는 배터리 기업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고 사야죠. 이게 만약에 배터리 회사에서 이상한 배터리를 썼거나 회사가 넘어가기 직전에 배터리를 썼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대규모 리콜 사태가 발생을 해서 그 배터리 회사가 무너졌어요. 도산을 했어요. 그럼 자동차 회사가 그걸 아이고 그러면 이제 배터리 회사 넘어졌으니까 우리가 뭐 책임지고 다 문제없이 그냥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거지. 배터리 회사가 멀쩡하고 능력이 있어서 자동차 회사 협력을 해서 리콜을 빠르게 불편 없이 진행하는 그런 회사의 배터리를 소비자들이 사야 된다. 그러려면 도대체 브랜드는 뭐고 또 이 배터리가 어디에서 생산이 됐고 그리고 또 양극재는 어떤 식으로 들어갔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소비자분들이 아우 나는 전기차 잘 몰라가지고 알려줘도 256이 좋은지 210이 좋은지 279가 좋은지 난 도통 모르겠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알려드릴 테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샤워 다 끝내시고 침대에 누우셔서 영상만 보시면 아 이게 좋구나 나쁘구나 라는 걸 그냥 근거 있는 데이터를 들어서 알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제화를 만들어 달라. 전기차 시대에서 이게 필수입니다.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요 이 스펙 시트 세세한 그 부품들의 성능 지표 이런 것들이 제품 구입하는 데 있어서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브랜드만 보고 출력만 보고 디자인만 보고 차 크기만 보고 내연차 시절에 그렇게 구입했던 그런 상황과 이 전기차 디지털화된 미래 모빌리티는 완벽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터리 제조사와 관련된 그리고 또 배터리 세부 정보와 관련된 지식을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